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시면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어가면 100% 기각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하셨는데 지금 근데 헌법재판소 구성을 봐서는 기각보다는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공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헌재는 야당과 여당을 넘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 예. 말은 국민을 보고 결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당시 탄핵 때 워낙 지지율이 낮았다 보니까 다 탄핵을 인용해버렸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60% 넘을 거라 보거든요. 네. 이렇게 국민이 알면 알수록 계몽돼가지고 저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비판 많이 했습니다. 네. 2,000명 못 박아놓고 의료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김 여사님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 뒤로 진심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떤 지도자는 자기 주변 사람 다 희생시키고 본인은 살려고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 바깥에서 시민 쪽 양쪽 대립하고 있었고 그 용산 관제 앞에 네, 관저에서. 경찰과 안에 경호처가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 야당에서 뭐라 했냐면 총을 맞고서라도 체포하라 그랬거든요. 예. 아니 그게 할 소리냐고 감히 국민들한테 네. 니 지가 총만을 생각해야지. 아니 왜 국민한테 대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을 봤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경호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밖에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전부 다 우리 국민 아닌가? 우리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차라리 끌려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진정성을 알았어요. 원래 우리 역사 공부해보면은 원래 일이 발생하면 알죠. 네. 원래 세란식 충신 그 가빈 사양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져 보면 충신인지 간신이 드러나고 그다음 가정이 어려워 보면은 양천지 악천지 드러나듯이 예. 저는 그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희생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수인 장군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르라. 네. 그리고 희생은 내가 하겠다 이거잖아요. 보통 우리 군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그 징잡을 할 때 장교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걸 볼 때 좋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을 지켜주고자 저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날 지켜야 한다 생각. 저는 그때도 사실 좀 결심했었어요. 실제로. 예. 그때 저는 바로 저게 지도자상이다. 네. 우리 2030 세대들이 배워야 될 그래 원하는 지도자상이 바로 저거다. 대통령 국민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희생하겠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던 것처럼. 예.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계엄 전에는 2030이 지지했던 게 대통령의 어떤 공정과 상식 이런 가치 때문에 좋아하다가 임기 중에는 사실 그게 무너지는 일들을 목격을 하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근데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면서는 좀 또 다른 모습을 봤다 뭐 이런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헌재에서 절대 탄핵 인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 50% 이상이 60% 만약에 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 복귀하라 라고 했잖아요. 직무 복귀시키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뭔데? 예.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왜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뭔데요? 그래서 모든 국민 50% 이상이 원하는데 감히 예. 대통령 탄핵 인용한다고? 저는 이거는 반민주주의라 생각해요. 민주주의 근간을 깨뜨리라 생각해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의 땅을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예. 헌재를 향한 메시지도 주셨고 사실 이제 저희가 그냥 일타 강사로만 알고 있던 전한길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좀 정치권과도 연관을 짓게 되신 이유가 바로 그 선관위와 관련해서 올리셨던 8분이 채 안 됐던 영상 같은데요. 그 짧은 영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꽃보다 전한길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라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후에 보니까 구독자도 뭐 엄청 급증하시고 화제의 중심에 서신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 뭐 관련된 그냥 한국사 영상만 올리시다가 굳이 이거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선관위가 이번에 이제 화두로 오른 거죠.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비상기업 선포 때부터 이거는 미친 짓이다라고 했었고 그 뒤로 일어난 일들 보니까 국가는 안중이었고 정치 경제 뭐 다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그리고 최상목 대행만이 또 탄핵시키는 협박하고 있죠. 이런 속에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경제가 벌써 우리 자동차 22만 대 판매량인가? 경제 손실이 났다고 예. 보도 났지 않습니까? 이를 어떡하냐 위기감 속에서 제가 그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올렸어요. 국민 여러분 원래 올리는 것은 탑도 오르고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위기감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 첫 번째 영상이 언론이 사법부가 지금 똑바로 해야 된다. 네. 이제부터는 네. 사법부의 시간이니까 제발 올바른 재판해달라. 특히 많은
재판관들은 불철주의와 올바른 재판, 양심이나 재판하지만 일부 정치적 편향된 판사들에 의해서 왜곡 또는 잘못된 판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 언론도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300만 떴고 뭐 인용되고 1000만 가까이 받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 언론이 뭐 했냐? 국민들도 알아버렸죠. 대체 미디어가 생긴 거죠. 바로 SNS, 유튜브 같은. 네.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 들으면서 우리 기존의 방송에 나오는 이런 그 메인 어떤 언론사의 이야기가 좀 다르네? 그들이 왜 이걸 말하지 않지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또 자극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방송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파 방송에 대해서 막 이런 차에 제 채널이라도 비록 작은 유튜브 채널이지만 네. 내라도 옳은 소리 해줘야 되겠다. 내 제자들 위해서 네. 2030 세대들에게 봐라 지금 대한민국 위기가 사법부 위기다. 언론 위기인 거 알지? 알려고 세 번째가 선관위였어요. 네. 그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저만 의혹 제기한 게 아니고 벌써 지금까지 부정 비리가 1200건이 넘었어요. 또 제가 화가 나려고 하는데 생각은 할수록 그 다음에 그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 의혹 선거에 대한 것도 예. 그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이재명 야당 대표도 부정성 의혹 있다고 예전에 지적했어요. 이미 언론 다 나왔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예. 야당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여당 의원도 제시했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원 직원을 보냈는데 제대로 조사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해킹 위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났고 예. 그리고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이거는 이런 걸 이제 미래 맡겨서 이제 이렇게 조사해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저는 이야기했고 하나도 제가 새로운 걸 이야기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적했는데 갑자기 야당에서 저를 고발한 거죠. 민주당에서. 예. 그냥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 그렇죠. 영상 하나 업로드 하셨을 네. 뿐인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 구글에도 신고를 했다 그러고 고발을 어이가 하신 없죠. 거죠. 근데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네. 의견이 많이 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부정선거를 좀 옹호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해명이 조금 석연치 않다. 그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대선에서 본인이 좀 이긴 선거였고 네. 그 이후에 지방선거도 거의 뭐 여당에서 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 선거까지도 부정을 하는 거냐 여기서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대로 털고 가자 이번에 라는 거에 진정성을 깨달았죠. 왜냐하면 선거가 이겼음에도 그렇죠. 예. 본인이 졌으면은 억울하니까 야 부정선거다라고 할 건데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겼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하지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부정성 의혹이 이재명 대표도 제시했고 많은 야당 여당 국회의장도 심지어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국회의장이. 예. 그러면은 이번 기합 틀고 가자는 게 뭐가 나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네. 그동안 의혹이 이렇게 많았고 문제가 이렇게 많은 집단 아니냐. 제 제자들도 선관위 많이 근무해요. 예. 오명이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런 거지. 그러면은 제대로 긍정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나는 선관위 직원이다 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우선 따라 힘들겠지만은 그래야만이 다음에 깨끗한 선관위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가 우리가 열사라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국민이 투표권 행사하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네. 그죠? 예. 그런데 그 선거를 가지고 우리 108세 되신 할머니도 그 한 표 행사하려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눈물겨운 있잖아요. 투표권에 대해서 주권 행사에 대해서 한 표도 속임없이 다 보도가 돼야 되고 있는 그대로 개표돼야 되는데 지금 대만이 그렇게 합니다. 이동도 없고. 근데 부정성을 이야기하면 저도 마찬가지 알지 모를 때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난 뒤엔 달라졌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음모론 이라는데 아니 제가 이런 말 했죠.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도 수개표해야 된다. 전자개표 전자 말고 했는데 일부를 잘라가지고 언론에서 전한 길은 또 우리나라도 수개표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라고 했어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전투표 있죠. 사전투표는 좀 동티 오잖아요. 네. 그거 과연 수개표한 사람 있습니까? 같이 본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네. 사전투표. 예. 원래 투표 개표 방식을 보면 현재 우리 오늘 당일표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 부정선거 오픈하잖아요. 네. 사전선거. 사전선거. 관외선거.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사람 있냐 답변해 보라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 네. 개표 결과 나올 때 우리가 뭘 보죠? TV에서 전산화에 대해서 득표율 뭐 누구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본 사람 있습니까 그거?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반드시 부정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네. 의혹이 있으면은 예. 한 번 다 깨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거고
대만을 제가 제시한 것은 대만은 우리 초등학교 선거처럼 그렇게 합니다. 반장 선거처럼 현장에서 모두 다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칠판에다가 우리 발을 정자 쓰거든요. 네. 없고 그 자리에서 상관인 그 참관 하에 자 보세요 다 보여주고 그 이제 수작업으로 개표 그다음 집계 다 해요. 아, 우리는 이제 그나마 도입했다는 게 수검표 같은 건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한 장 한 장을 그 자리에서 다 펴서 그렇죠. 수개표로 해야 된다. 그때 제 예. 제자들도 그날 당일날 선거에 다 얼마나 참관 많이 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근무해요. 네. 그러면은 그 가보면은 그 보는 데서 선생님 이 많은 사람 보는데 어떻게 부정성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예. 내가 그걸 모르냐고.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TV에. 네. 그때 보면은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만은 통계는 저 보면은 그 있잖아요. 예. 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나중에 통계될 때 실제 투표수와 득표수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저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예. 방송 가보시 유튜브 보면은 제가 뭐 제시할 것도 많습니다만은 또 이야기하니까 또 그 음모론자에 대해서 다른 애를 하는데 웃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